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말레이 반도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나라 싱가포르는 작지만 부유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2017년 기준 561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싱가포르의 면적은 692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니 인구 밀도는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61,767달러로 우리나라 32,775달러 대비 생활 수준이 2배가량 높습니다. 무려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죠. 한편 싱가포르와 맞붙어 있는 말레이시아는 1인당 11,237달러로 바로 붙어 있지만 대여섯 배 수준의 압도적인 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총 GDP를 보더라도 싱가포르는 3,239억 달러, 말레이시아는 3,145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는 5배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싱가포르와 부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탄생한 국가입니다. 40년이 지나 싱가포르는 부자 국가가 되었고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갈등을 이겨내고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 세계사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동인도 회사는 세계 바다를 누비는 무역회사이지만 사실상 식민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1819년 동인도 회사의 래플스경은 싱가포르의 작은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항구로 선택합니다. 조우르 술탄국의 일부였던 싱가포르는 이때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이 싱가포르를 무역항으로 만든 이후 인구는 증가합니다. 래플스경이 도착하기 전만 해도 싱가포르의 인구는 1000명도 되지 않았으나 약 40년 만에 인구가 8만 명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최초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토착 말레이 사람이 주를 이루고 소수의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중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집니다. 돈 냄새 맡은 화교들이 대거 몰려온 것이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세계 패권국인 영국은 싱가포르에 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적합한 위치였습니다. 영국 해군기지는 1971년에 철수하기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기반을 민간 사업용으로 잘 전환하여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아무쪼록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 제국은 영국을 이기고 1942년 싱가포르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일본은 패망하고 영국은 다시 싱가포르를 물려받습니다. 싱가포르 주민들은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데서 반식민주의적 정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향해 나아갑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1954년 인민행동당을 창당합니다. 바로 이 인민당이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죠. 인민행동당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공산당 계열의 좌익 정당이었습니다. 1959년 열린 싱가포르 최초의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다수석을 확보하고 집권 여당이 됩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군사 및 외교를 제외하고는 자치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1961년 말라야 연방은 싱가포르에게 연방을 제안합니다. 리콴유 총리는 공산당 계열 간의 내분을 피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통치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말라야 연방과 통합합니다. 말라야 연방,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 간의 연방을 통해 말라야가 말레이시아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화교 세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말레이계 사람만을 우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1964년 인종분쟁은 심화되고 마침내 중국인들과 말레이 간의 싸움으로 23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1965년 싱가포르를 분리 독립시켜버립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치 않는 강제 독립이었죠. 강제 독립의 발단은 리콴유의 정치적 실수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1964년 초 싱가포르주 정당에 불과했던 인민행동당이
말레이시아 전체 연방 총선에 출마한 것이었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선거에서 참패합니다. 그러나 인민행동당의 총선 참여는 말레이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연방 내 일개 주의 정당에 불과한 인민행동당이 연방 총선까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구가 70% 넘는 곳입니다. 말레이인들은 이미 상권까지 장악한 중국계 세력이 정치권까지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극우 세력은 인민행동당에 대항하여 말레이인들의 단결을 호소했고 결국 인종싸움이 심화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합병만이 살 길이라 믿었던 리콴유 정부는 일방적인 축출 통보를 받고 싱가포르는 분리 독립합니다. 리콴유는 눈물과 애통함을 보였습니다. 군대도 없고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여러 인종이 섞여 싸우기만 하는 도시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식수조차 말레이시아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0년 후 싱가포르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불과합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 중심지였던 싱가포르 위주로 말레이시아는 훨씬 더 큰 나라로 발전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말레이인들은 중국인 화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인들이 자기네 땅을 넘어와 불을 거머쥔 중국인들을 싫어하고 중국인들은 인종으로 차별을 당하기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이들 간의 원만한 통합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견원지간으로 유명합니다. 종합해보면 싱가포르란 나라의 탄생은 말레이 반도에 중국인이 유입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 반도에 중국인들이 유입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이 대규모 유입된 시기는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이 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인 19세기입니다. 말레이시아를 식민지에 둔 영국 정부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인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 중국은 청나라 때였는데 서구 열강 세력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면서 쇠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동남아 위주가 많기도 했습니다. 이들 1세대 화교들은 광산 노동자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만 식민지 정부 연계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번 화교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 전후 복구 경제 시기에 세계 경제가 혼란한 틈을 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제로 독립된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의 독립과정 혹은 강제 분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가 독립 이후 부자나라가 된 과정 역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부분도 곧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